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워낙에 지수를 제자리에 묶어놓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장세여서 오늘은 쓰리포인트 3개만 집기에도 모자랄 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의 시각으로 3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첫 번째로들 읽어주시죠. 그런데 반등 출발 미국 증시대 조정받는 항생이라고 달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 미국 증시가 조정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었는데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항생이 2% 정도 조정 나오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는 반등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추세 전환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인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해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의 커플링적인 요소가 있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또 디커플링이 길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와서는 좀 많이 바뀌었죠. 실제로 커플링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증시와 방향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제가 왜 항생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냐면 항생은 이제 딥시크의 등장 이후로부터 이제 항생 테크를 중심으로 엄청 올라갔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강한 상승을 좀 지속했다라면은 이제 오늘자를 좀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대 조정이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대가 되고 있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미국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한다라든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반등세가 지속이 됐고 이 반등을 주도했던 거는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였습니다. 3% 이상의 상승을 좀 만들어줬는데 이 반도체가 반등을 나왔던 거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되겠죠. 특히나 AI 단에서 실적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좋을 게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실제 딥시크 등장 이후에도 이제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관련 코멘트를 날렸을 때 또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앞으로의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해서 뭐 줄이겠다라는 의견은 전혀 없었거든요. 늘리겠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지금의 이 반등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가 좀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항생이 좀 조정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가 될 수 있는 결론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증시도 보게 되면 오늘 뭐 엄청 강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반등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의 니케이도 같이 반등이 좀 출발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한 2, 3주간의 동향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뭐 미증시나 타 국가에 비해서는 강한 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조정받고 있다라는 걸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런 측면을 우리가 비로워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반등뷰가 출발하게 되는 그리고 항생이 좀 조정세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구조는 어느 정도 갖췄다. 이제 지속성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에서 많이 이제 리스크로 작용받고 있는 게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파월 의장이 직접 나와서 상당히 증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을 만한 코멘트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 없다, 잘 가고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도 잘 되고 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든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에는 그것 제외하고도 다수의 대외 변수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고부터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통화 정책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요소고요. 결국 지금 증시는 방향 자체는 지금부터 반등에 대한 어느 트리거랄까요? 이런 지점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예측보다는 대응의 지점이 좀 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거는 덧붙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되면 물가 지표가 남았죠. 물가 지표 발표를 할 건데 좀 중요할 겁니다. 지금 물가나 인플레이션, 특히나 관세가 엮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의 결과치가 나올 건지, 이거 증시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 또한 대응의 영역으로 좀 두셔야 되는데 지난주 고용은 괜찮았어요.
고용은 괜찮은 상태에서 물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추세가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 꺾이고 미국이 올라가고 이렇게 확정짓기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조금씩 확인을 해봐야 된다. 현재는 다소 좀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상 징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생이 좀 꺾여야 되는 것 또한 뭐 마찬가지로 비슷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 이제부터 바닥에다 우리랑 이제 미국 증시 같이 출발할 거고 항생 꺾인다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레벨에서 사실 횡보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데이터의 해석에 따라서 반등뷰가 또렷해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면은 반등뷰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섹터별 전략, 많은 코너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볼 때가 아니라 섹터별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김근우 전문가는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섹터별 전략 강조를 해주셨죠. 오늘은 어떤 섹터부터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지수나 전체 시황을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만 지금 지수 입장에서 방향성 잡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섹터 단위로 보자라면은 좋은 애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애들이 정해져 있을 때 큰 방향에서는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막 내려가 있는 애들은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 전략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제 섹터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먼저 봐야 되는 거 오늘 뭐 당연하겠지만 오늘 주인공은 한화입니다. 지주사부터 해서 지금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시스템. 그러니까 최근 증시랑은 뭐 지수는 뭐 내려가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거의 이 정도 마이웨이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그룹주들인데 하나오션도 여기서는 좀 별개의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선사들 HD 현대를 포함해서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안에서의 어떤 횡보세의 움직임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소화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라면 한화오션은 좀 별개입니다. 거의 개별 객체의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선주로 포함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산주로 포함하기보다는 하나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따라붙는 거는 어렵죠. 이거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전 이격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기에는 많이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면서 가야 되는 단계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형태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와 좀 반대되는 게 조선이나 전력설비입니다. HD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물론 오늘 좋았던 엔진이나 이제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엔진에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죠. 실제로 조선주들보다 엔진주가 더 성장세가 깊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를 포함해서 전력설비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LS 일렉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이쪽은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제 한화그룹주를 제외한 조선주들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말인즉슨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 올라가 있는 애들 제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지금 얘네들은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구조로 보셔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전력설비는 지금 조용하죠. 전력설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나 그렇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전력에 대한 부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도 발전 단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SMR을 포함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 또 이제 천연가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발전소 또한 지금 구체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주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구체화가 됐을 때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하나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발전 단계 말고 전력 설비 기업들도 미국향 이제 대형 변압기 쪽은 뭐 수출 데이터가 꺾인 게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간 것이지 기업이 안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조선주들은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얘는 조정 나오면 계속 관심뷰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 두 개의 섹터, 그러니까 한화그룹주를 빼고 나머지 조선 전력설비 정도를 관심 영역으로 둘 것이냐, 조정의
이후에 관심을 둘 것이냐의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섹터 하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JYP 엔터를 포함해서 엔터주들이 조정이 좀 나오죠. 저는 이게 나올 때가 됐고 잘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하이브나 SM. 그리고 YG 엔터 같은 기업은 잘 안 빠지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조정 나오면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엔터주들 사고 싶으셨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못 사셨던 분들 많죠. 네, 슬슬 관심 두셔야 된다. 물론 하방이 좀 열렸기 때문에 등락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분할로 잡게 되면은 큰 리스크 없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 안에서 뭐 큐브 엔터나 디어유 같은 기업들도 같은 섹터로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도 그걸 제외하고도 실적이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나오는 시즌 되면은 엔터주들 꽤나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뭐 찬스를 주고 있다라고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고점에서 잡게 되면은 그분들이야 이제 평단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로 가야 되지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슬슬 관심 둬야 되는 이런 시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라면은 이제 엔터주들은 좀 별개긴 한데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전력 설비나 원전 기업들도 좀 꿈틀대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글로벌 모멘텀이랑 같이 가는 기업들의 이제 커플링적인 요소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덧붙이면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유사한 형태가 많습니다. 커플링적인 요소들이 많고 조정 나왔다가 올라오는 형태가 좀 발생할 때 우리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우리가 미국 기업들을 먼저 유심히 좀 보고 그리고 걔네가 선발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는 그럼 특별한 이유 없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밀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뭐 특별한 악재 없고요. 뭐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당연한 조정을 약간씩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JYP가 오늘 좀 확 꺾이는 바람에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 엔터 섹터 여전히 관심권 내에 둬야 될 섹터로 분류를 해주시네요. 하나그룹 쪽 방산전력설비 엔터까지 이렇게 섹터별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포인트, 바이오 가격 매력도 업 해주셨는데 바이오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지난주 후반에 알테오젠 노이즈 나왔고 HLB는 오늘 장 초반에 변동성을 막 동반하면서 뉴스 있나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중심축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금리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뒤집어 보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작년 이제 12월이었어요. 요런 때였습니다. 관심 없죠. 이렇게 조정 막 나오면은 별로 막 이뻐 보이지도 않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결국에 보면은 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막 슈팅이 엄청 세게 나와가지고 변동폭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또 조용하죠.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럴 때가 보통 기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은 지금 노이즈 잠깐 앵커님 코멘트 주셨지만 사실 뭐 예전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이 노이즈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제가 강의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이제 관심 두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알테오젠 포함해서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오늘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조정폭을 본다라면은 아직도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좋은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아 이노베이션 같이 지금 유한양행의 지금 라이센스 아웃해서 새로운 기대감 받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올릭스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애들들은 저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3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4월 초에 AACR 미국 아마케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초록 공개가 3월 중순 이후부터 발생될 겁니다. 그때 초록 공개하는 기업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 기업들 포함해서 특히나 신약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록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AACR 이후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포진되어져 있죠.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쪽 관심 계속 두셔야 되고, 또 하나 3월에 이제 임상 데이터 나온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보셔야 되냐면 이제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막 세게 적용되는 시기가 아닌 만큼 막 다 같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재료 받는 애들 우선적으로 좀 움직이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가 혼자서 한번 2월 18일 날 독주를 했던 것처럼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쭉 홀딩보다는 한번 재료가 노출됐을 때 수익 실현을 어떤 레벨에서는 가져가야겠다라고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대세 상승보다 지금은 재료 노출될 때 매도하면서 좀 조율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시기에 상당히 적합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좋죠. 갖고 있는 재료 대비해서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바이오 기업들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더 요원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가기는 힘들고 재료 있는 종목군들만, 그리고 재료 노출돼서 급등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가격 매력이 좀 발생한 종목군들 몇 가지만 찝어주신다면요? 제가 막 재료를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알테오젠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얘네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물론 일정 단계에서 노이즈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라이센스 아웃이 추가로 발생한다라면은 알테오젠은 퍼포먼스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이 중요한 기점이 3월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도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예시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너무 많이 막 고심하면서 펼쳐놓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충분히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신 하케 모멘텀 AACR 미국 암호화폐죠.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전에 초록에도 충분히 좀 힌트가 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3가지 포인트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보면은 제가 오늘 시장 얘기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장이 굉장히 공포 속에 있다가 첫 반등이 금요일 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반 반등이라기보다는 반도체에 좀 국한된 센 반등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크주들, 특히나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낙폭이 컸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럼 얘네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제 종목 단위로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토마토 증권통이 아니죠. 김군우의 근본투자입니다. 김군우의 근본투자 채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후 4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공개방송 펼치는데요. 미국 증시 공포 속에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김군우 전문가는 지수보다는 이 섹터 선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는데, 정말 많은 섹터들을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곱씹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엑기스 있는 그런 섹터들만 이 시간에 짚어드렸는데요. 라이브 공개방송 함께 하시면은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알려드리니까 공개방송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함께했습니다.